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차장입니다. 자, 오늘 이제 그 투자 지표 분석을 좀 할 건데, 이제 저희가 이제 재무제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거의 다 했고, 재무제표 이제 거의 말미로 좀 다가오고 있는데, 아마 이제 기존에 했던 거, 뭐 여러분들이 제가 절대 암기하지 마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해만 하셨으면 나중에 이제 뭐 재무제표를 보시든, 뭐 그럴 때 여러분들이 뭐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저희 이제 유튜브에서 검색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보시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확실히 아마 기억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너무 외우지 마시고, 이제 오늘 할 거는 재무제표에서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재무제표라고 하기보다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투자할 때 쓸 수 있는 지표들이 있거든요. 많이 얘기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EPS, 뭐 PER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의 뭐 간략한 개념, 사실 그걸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개념들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하고 하는지, 그 투자지표 분석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투자지표라는 게 뭐 되게 많아요. EPS는 이제 말 그대로 주당 순이익입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요. 기업의 실적이,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올라가려면 실적이 계속 증가를 해야죠. 그죠? 실적과 주가는 결국 같이 가니까,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EPS, 주당, 한 주당 이익이라고 하는데, 한 주당 이익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계속 증가하느냐, 이게 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BPS도 있고, 또 뭐 영업이익률, 매출액 대비해서 이익이 얼마나 났냐, ROE, 자기자본이익률,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좀 간략하게나마 기초 개념들만 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EPS랑 BPS,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 개념 정도는 꼭 머릿속에 담아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순이익인데, EPS 뭐냐면 순이익인데 한 주당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1년 동안 뭐 최근에 어쨌든 회사가 번 돈이 있잖아요. 1년 동안 그 단기 순이익을,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제가 알려드렸지만 지배주주 순이익이라고, 이제 지배하지 않는 기업까지 우리가 포함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지배주주 순이익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단기 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눈 겁니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주식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 주당 이익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주식 한 주당 얼마나 많은 이익이 배분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사실 주가라는 게 EPS가 계속 올라가면요,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EPS가 꾸준히 상승하는 기업, 그런 기업들 굉장히 극소수거든요. 근데 그런 기업들이 각광을 받는 건데, 결국 EPS가 계속 늘어나는 그런 종목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고, 개념은 어쨌든 한 주당 도대체 이 회사는 얼마의 이익을 내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0억 원을 버는 회사인데, 뭐 예를 들면 주식수가 뭐 예를 들면 뭐 1,000만 주다. 예. 그럼 우리가 또 계산해 보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나누면은 한 주당 이제 이 회사의 EPS가 얼마인지, 뭐 1,000원이면 1,000원, 또 10,000원짜리도 있을 거고, 그런 식으로 계속 계산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BPS는 주당 순자산이, 그러니까 EPS는 이게 이자가 이제 어닝이라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이제 그 이익입니다. 어닝이 이익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BPS는 뭐냐면은 북입니다. 북. 자산을 뜻해요. 자산. 그래서 북밸류라고도 하는데, 이 BPS는 자산 개념입니다. 그래서 계산식을 보시면 상장 주식수로 나누는 건 똑같아요, 둘 다. 근데 얘는 자본 총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자본이 얼마냐. 순자산이라고 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순자산, 부채를 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채를 제외한 실제 이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총 자산이 얼마냐. 그거를 주식수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주식 한 주당 얼마나 많은 순자산이 포함되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지표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자산의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이걸 좀 개념을 좀 잘 입력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이 기업의 이제 재무제표는, 이거 한번 보셨을 거예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그 재무제표 강의할 때 이 기업 경영활동과 재무제표의 관계라 그래가지고 그때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그 표입니다. 자, 보시면 자산이 있고 부채 자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랑 요 두 개 합친 거는 금액이 같아야 되잖아요. 예. 여기서 반드시 이 등식이 성립을 해야 되는데, 자, 보시면 이 회사는 1억 원을 가지고 있고, 자본, 내 돈 1억 원, 은행에서 빌린 돈, 부채 1억 원, 그러면 이거 1 더하기 1은 2죠. 그럼 2억 원 가지고 장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매출을 2억을 냈고 장사를 잘해서 영업이익을 4천만 원을 냈습니다. 순이익은 3천만 원. 그리고 배당 100만 원을 제하니까 우리가 이제 잉여금이라 그러죠. 이익, 잉여금. 이게 배당 뺀 3천에서 배당을 100만 원 빼니까 2,900만 원이 남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익, 잉여금이라고 하는데 원래 우리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1억 가지고 시작을 했으니까 1억이 있는데 여기에 이걸 더해줘야 됩니다. 배당을 빼고 남은 이익금. 이걸 더하니까 1억 2,900만 원이 되겠죠. 이게 사실은 자본총계예요.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 더하기 이익, 잉여금을 더하면 이게 바로 1억 2,900만 원. 이게 바로 순자산이 됩니다.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던 주당 순자산. 자본총계. 예. 이걸 주식수로 나누면 BPS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산은 2억 2,900만 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또 계산을 할 때 순자산은 뭐냐면 자산에서 부채를 뗀 겁니다. 순자산은 자산에서 이 남의 돈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내 돈만 나타내는 거고 그걸 자본총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개념이죠. 1억 2,900만 원 아니면 2억 2,900만 원에서 1억을 빼면 1억 2,900이 되잖아요. 그렇게 계산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이제 순자산을 구할 수 있는지 이 개념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표로 한번 말씀을 좀 드렸고, 자 그리고 이제 PER, PBR은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사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치고 PER, PBR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면 웬만하면 이제 이런 것들은 공부를 또 하시니까. 그래서 PER은 뭐냐면 아까 EPS 있죠. 이익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얼마냐 그걸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주당, 그러니까 EPS가 주당 순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EPS 나누기 주가인데 이거를 뭐 우리가 시가총액 나누기 순이익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시가총액이 한 360조 원 정도 될 거예요. 시총이 360조 원인데 삼성전자가 보통 1년에 버는 돈이 제가 알기로 한 30조 정도 될 거예요. 지금 분기당 6조 정도 버니까 30조, 25조? 만약에 30조라고 치면 나눠보세요. 360조, 시총이 360조인데 나누기 1년에 얼마 벌죠? 30억. 그러면 PER은 12가 되겠죠. 예, 그거고 또 현재 주가가 있잖아요. 현재 주가가 뭐 6만 원 정도 되는데 EPS로 나누면 비슷하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어느 거로 계산해도 상관은 없어요. 시총 나누기 순이익을 하셔도 되고 주가, 현재 주가 나누기 EPS.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장에서 기업의 이익 가치를 얼마나 높게 평가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원금 회수 기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기업에 투자를 했을 때 PER이 1이란 얘기는 1년 후면은 내가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거고 PER이 10이면 10년 후에 내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1억을 투자하면 10년 후에 PER이 10이면 10년 후에는 이 1억 원을 회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PER은 낮을수록 저평가고 높을수록 주가가 좀 비싼 거죠.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물론 PER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나쁜 게 아니에요. 이 기업은 PER이 너무 비싸.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단순하게 이제 PER이 높으면 고평가라고는 하지만 주가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리 PER이 낮아도요 안 가는 건 안 가요. 그건 이따가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PER은 주가 순이익 배수고 얼마나 지금 주가가 버는 돈에 비해서 비싸냐, 몇 배에 거래되느냐 이걸 나타내고, 그러니까 우리가 역으로 돌려보면 그럼 결국 주가는 뭐겠어요? 주가는 PER 곱하기 EPS입니다. 무슨 얘기냐? 주가는 PER 곱하기 EPS잖아요. 우리가 이 수학을 해보면 그러면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PER이 올라가든가 EPS가 올라가야 돼요. 그죠? 이 둘 중에 하나만 올라가면 주가는 당연히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오르는 거는 두 가지예요. EPS, 이익이 늘어나든지 아니면 시장이 너무 좋고 지금 뭐 일례로 바이오주들이 막 예를 들면 광풍이에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가 바이오주들이 막 다 날아다녀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높은 펄을 줘요. 이익은 똑같아도 옛날에는 PER을 10배를 줬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 바이오에 관심이 없을 때는 투자자들이 뭐 같은 이익이라도 10배를 줬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EPS가 1,000원인데 그 PER이 10배면은 지금 주가가 10,000원이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갑자기 PER을 30배를 줘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3만 원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이익인데 주가가 3만 원이 갈 수도 있는 겁니다. PER이 30배를 용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PER은 한마디로 투자자들의 심리예요, 심리. 극도로 약세장이나 심리가 안 좋을 때는 높은 펄을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같은 이익을 내도 어떨 때는 되게 주가가 낮은 위치에 있는 거고, 똑같은 이익인데 어떨 때는 굉장히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PER은 시장의 어떤 심리, 그 기업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심리다. 이게 PER이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투자자들이 이 기업에 열광한다는 얘기고, PER이 뭐 5배, 4배밖에 안 된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 그렇게 좀 생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PER이라는 개념은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PBR은 이제 아까 BPS 얘기했잖아요. 자산가치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얼마 정도냐. 자본 총계 대비해서. 그래서 시장에서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순자산 가치를 얼마나 높게 평가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고, 보통은 1배를 기준으로 움직여요. PBR 1이면 시총과 지금 순자산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1배를 청산가치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1배 이상이면 조금 비싸고 1배 이하면 싸다. 그렇게 하는데 이것도 정답은 없습니다. 꼭 1배 이하라고 해서 무조건 싼 것도 아니고 1배 이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싼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식 투자는 그렇지만 유연하게 하셔야 돼요. 이 상대평가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면 요게 이제 상대평가인데, 보시면 지금 PER, PBR 나눠 있잖아요. 자, 보세요. 이게 2015년, 16년, 17년. 자, 삼성전자, 아모레퍼시픽, 셀트리온, 현대차입니다. 자, PER은 이익 대비 몇 배냐 이거죠. 지금 주가가. 자, 삼성전자는 버는 돈에 비해서 11배 이상의 지금 주가를 형성하고 있어요. 근데 2016년도에는 13배까지 갔어요. 2017년도에는 9배로 줄어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항상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2017년이라면 과거보다는 삼성전자가 굉장히 할인을 받고 있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2015년, 16년에는 13배까지 받았는데 펄을 제가 심리라 그랬죠. 2017년도에는 9배예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삼성전자를 사람들이 별로 시각이 예전처럼 열광을 안 하는 거예요. 네, 9배라는.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익은 워낙 많이 나는데 주가가 또 안 가가지고, 그죠? 싸게 거래되는 걸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PER이 낮다는 건 투자자들의 심리가 그만큼 이 회사를 바라보는 심리가 과거보다는 조금 낮게 평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보세요. 아모레퍼시픽은 이게 눈에 보시면 이게 눈이 커질 수밖에 없죠. 삼성전자는 11배, 뭐 10배 정도인데, 아니 이 기업은 뭐가 잘났다고 이게 42배.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 기업에 투자를 하잖아요. 42년 후에 원금 매수가 되는 거야.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죠. 34배, 2017년은 53배까지 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삼성전자는 약간 시크리컬이라 그래가지고 반도체 경기가 들쑥날쑥하죠. 그죠? 그러니까 좋을 땐 좋은데 돈을 못 벌 때는 반도체가 막 적자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들이 이 기업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이익이 들쑥날쑥하니까. 근데 아모레퍼시픽은 지금 20년인데 지금이야 좀 안 좋긴 한데, 과거에 2015년, 16년 이때만 해도 정말 대단했거든요. 중국에서 뭐 이 설화수, 이니스프리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팔려가지고, 근데 화장품이라는 게 소비재니까 경기를 잘 안 타요. 꾸준한 거죠. 그러니까 막 40배, 50배 줘요. 돈을 워낙 잘 버니까 30배, 40배를 줘도 내년에 더 벌겠지. 열광을 하는 겁니다. 그 옆에 셀트리온 더 심하죠. 바이오는 대부분 그래요. 네, 엄청나게 성장하니까 이 셀트리온이 지금은 1,000억을 벌지만 앞으로 5년, 6년에 1조를 벌 거야.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환상에 빠지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막 60배, 70배도 그냥 부여하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뭐 7배 정도가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현대차는 보세요. 삼성전자보다 더 싸게 거래됐죠. 6배, 7배. 자동차를 그만큼 안 좋게 보는 거죠. 자동차는 성장성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PER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심리구나. PER이 높다는 건 이 회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내년에도 돈을 정말 잘 벌겠다. 이거를 생각하고 그만큼 흥분한다는 얘기고, PER이 10배가 안 된다. 내년에 돈 잘 벌까? 약간 의구심을 갖는 거죠. 네. 그래서 정답이 없어요. 40배라고 해서 주식 이거는 하지 말자. 이게 아닙니다. 40배, 50배, 60배도 좋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절대 평가를 하시면 안 돼요. 10배냐, 30배냐, 40배냐, 뭐 5배냐, 이거는 정답이 아닙니다.
그때그때 종목이 성장을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니까 PER은 어쨌든 이제 상대평가라는 거 보시고, PBR도 똑같아요. 삼성전자 1.15배, 1.48배, 1.76배 자본에 비해서 이 정도 거래되는 거고, 당연히 아모레나 셀트리온은 훨씬 높게 거래되겠죠. 예, 자기 자본 가지고 돈을 월등히 많이 버니까. 예, 우리가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현대차는 자기 자본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자기 자본이 10조인데 그만큼 다른 기업들보다 자본을 가지고 돈을 많이 못 버는 거예요. 워낙 덩치가 커서도 있지만. 그래서 한 배가 안 돼요. 그만큼 싼 거죠. 할인을 받는 거고. 그래서 PER과 이제 PBR은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개념은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PER, PBR 우리가 이제 책이나 이런 데서 보면, 책도 그렇고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고정관념에 빠져 계실 거예요. PER 10배 이하면 싸. PER 10배 이상이면 비싸. 30배는 팔아야 돼. 이게 아닙니다. 절대 거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전기차 색도 요즘에 예, PER 막 30배 넘었는데도 주가 막 급등합니다. 예. 그 다음 PER 5배 이하인 종목도 수두룩해요. 안 가요. 5배인데 안 갑니다. 주가. 성장을 안 하니까. 결국 EPS, 아까 말씀드렸죠. 주가라는 건 PER이 올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EPS, 이익이 올라가야 돼요. 예. 이 두 가지가 맞물릴 때 엄청난 시세가 납니다. 그래서 퍼도 올라가고 EPS가 올라가는 종목을 찾으셔야 되고, 가장 기본은 EPS예요. 이익이 먼저 이렇게 성장을 해주면 사람들이 열광을 해서 퍼가 높아져요. 그러면서 주가가 날아갑니다. 이거를 좀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이 지표 분석 첫 번째 시간으로는 PER, PBR 뭐 이런 것들 좀, 가장 중요한 게 EPS입니다. EPS랑 PER의 그 개념, 요거를 좀 설명을 해드렸고, 다음에는 이제 ROE, 다음 시간에 이 ROE도 꼭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